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드디어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이전에 이제 제가 잠깐씩 올렸던 거는 저도 이 기능을 처음 써보는 거라서 테스트를 했었던 거예요. 사실 이제 레바논 방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이런 저의 활동에 대해서 교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해서 이 기능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밖에서 난민들의 생활하는 모습 안에서 여러분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는데 이곳에 그 통신 상태가 원활하지 않아서 이렇게 호텔 방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됐습니다. 어, 저는 오늘 그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유엔 난민기구 UNHCR과의 활동을 마지막 날이죠, 오늘이. 네,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제네바 UNHCR 본부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저와 시리아 난민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바논에는 레바논 인구는 400만입니다. 400여만 명이고 지금 시리아 난민은 어제 현재 집계 상황으로는 106만여 명의 시리아 난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의 난민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이곳 난민 상황은 어떠냐면은 약간 좀 다른 나라의 난민 상황과는 달라요. 어떤 넓은 계열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착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도시 난민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그 여러 도시에 흩어져서 도시의 폐건물이나 그리고 어떤 여유 공간이 있으면 그곳에 간이 천막을 치고 생활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난민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잘 전달되고 있나요? 네,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네, 궁금한 게 있으면, 네, 얼굴도 멋지시고 마음도 얼굴만큼 멋지세요. 뭐 이런 얘기보다는요, 난민에 대한 얘기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함께한 분이 이제 그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 해인 공보관님입니다. 저 해인 공보관님께서 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시면 적당한 질문에 맞춰서 선택해서 저에게 물어보실 예정입니다. 그 레바논은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남한의 4분의 1 면적이고 이 지역 1700여 지역의 난민들이 산발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보통 난민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다 보니까 난민들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제 그들이 약간 그 어떤 생활의 빈곤을 피해서 더 나은 잘 사는 나라로 이동한다라는 어떤 그런 잘못된 인식들도 있는데 사실 난민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 국내의 어떤 전쟁의 그 폭력을 피해서 피난 생활을 하다가 실향민이라고 하죠. 국내 실향민.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최후의 보류로 이제 본인들의 나라의 국경을 넘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국 내에 있는 빈민과는 다른 게 정말 이 사람들은 그 전쟁이 금방 끝날 내전이 금방 끝날 거라는 어떤 그 희망을 가지고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잠깐 뭐 임시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또 그 나라에 본인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다라는 그 어떤 상실감이 이들의 가장 큰 좌절이거든요. 그리고 시리아 내전이 그 올 3월 15일이면은 5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처음 떠날 때 이 내전이 이렇게 긴 그
내전으로 이어질 줄 몰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생활하는 어떤 그 난민들의 상실감과 그 좌절은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교육과 그리고 의료 혜택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큰 그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교육을 못 받으면은 그것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데 뭐 100년의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자기 본인들의 자녀와 그리고 그 본인들의 나라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을 동시에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지금 질문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댓글을 좀 볼 겨를이 없어요. 네. 친선대사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적은 언제인가요? 가장 보람 있었던 적은 이제 그 보람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사실 어떤 친선대사로 활동하면서 제가 어떤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얻고 깨우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몰랐던 세상과의 교감, 그로 인해서 어떤 세상을 더 이해하고 이 세계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보람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표면적인 이해보다는 그들의 깊은 어떤 상처와 마음을 교감하면서 이 사람들이 저희 유엔 난민기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난민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평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난민이라는 단어 안에 모든 사람을 뭉뚱그려서 그냥 그들의 고충을 표면적으로 이해하기 쉽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또 그것을 제가 알려야 되고 그게 저의 임무이기도 하죠. 네. 이번에 만나신 시리아 난민들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글쎄요, 제가 그들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이제 그들이 처한 상황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더 크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의 관점을 조금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가 그들에게 뭔가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통 이제 유엔 난민기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없다 보니까 유엔 난민기구는 굉장히 그 조직 자체가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명의 난민이 있거든요. 그 6천만 명의 난민을 돕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고 그 광범위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사람들이 물어요. 거기 갈 때 저도 같이 가서 돕고 싶어요. 하지만은 그 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이나 그리고 또 유엔 난민기구의 그 일의 특성 때문에 그냥 보통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함께 와서 이렇게 난민을 잠깐 뭐 하루 이틀 돕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상황도 못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못 받는데 사실 유엔 난민기구에서는 그 현금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현금이 제네바 유엔 난민기구 UNHCR 본부로 가서 그 UNHCR 본부에서 각 지역 대표부에게 필요한 어떤 그 금액의 서포트를 하죠. 그럼 그 각 지역 대표부에서 그곳에 있는 난민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 현지에서 조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그 나라의 빈곤층 국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럼으로써 그곳에서 난민들이 필요한 물자를 사면서 또 그 지역 경제에 어떤 도움을 주면서 그 지역의 원주민들과 난민의 어떤 원활한 생활을 돕기도 하고 또 그 지역 사람들이 난민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조금 더 관용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그 현금 지원을 우선시하고 있고요. 현물 지원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물건을 보내줬을 때 그 물건에 대한 어떤 그 물건을 모아서 또 배송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부가적인 그 지출이 발생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지출보다 그 지출은 당장 그 난민들에게 다른 도움으로 현실의 다른 도움으로 아이들의 교육과 그리고 의료 혜택 그리고 새로운 그 임산부들 그리고 노약자들 그리고 장애인들 도와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떤 그런 현물 어떤 내가 안 입는 옷을 갖다 주면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도 너무 이쁘고 감사한데 그거보다는 그런 현물 지원이 있을 때 그 작은 돈이라도 모아서 그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이라든지 그리고 학교 교재 이런 것들로 대체해서 그런 난민들에게 그 비록 국가에서 본인들이 자국에서 생활을 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최소의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서포트하는 것이죠. 이번에 만나신 난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난민은 누구였나요? 유세프 가족을 만났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가족이 누군가를 꼽을 수는 없어요. 유세프도 만났고 핫산도 만났고 유세프는 세 아들의 아버지이고요. 그리고 핫산은 갓 태어난 이제 태어난 지 20일 된 딸과 그리고 10살인 딸 린의 아버지인데요. 그 이제 갓 태어난 20일 된 예, 죄송합니다. 갓 태어난 20일 된 아기와 10살인 린 그들의 희망은 평화가 찾아온 시리아로 돌아가는 것이겠죠. 그들은 자기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어떤 현실 감각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들이 자랐을 때 그들이 자기 본인들의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 성장을 한다면 아마 그 정체성이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혼선이 오겠고 그걸 또 바라보는 그 부모님의 심정은 아마 굉장히 아마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핫산도 그렇고 유세프도 그렇고 이 시리아 난민들, 시리아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은 아이들의 교육 그리고 의료 혜택입니다. 네. 가장 큰 거는 아이들의 교육이에요. 아이들의 교육을 걱정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고 일을 해야 어느 정도의 생활의 여유를 찾아서 또 아이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음, 난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문제가 한두 가지 그냥 난민이 생활하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겠지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갈고리에 연결돼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렇게 도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나 뭐 일자리를 찾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이곳에 있는 그 부모인 사람들이 더 나은 어떤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면 봤듯이 이제 유럽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유럽행을 선택하는 것은 유럽이 더 잘 살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서 더 잘 살아야지라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삶의 풍요로움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아이들의 교육이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시리아가 평화가 찾아오기 전까지라도 좀 더 아이들의 교육과 어떤 그 생활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기 위한 어떤 몸부림인 것이죠. 마지막 코멘트 해주세요. 네, 갑자기 이렇게 불쑥 여러분들에게 이런 뭐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린아이를 봤던 어떤 감정이 올라와서 네, 감정이 좀 오가되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요. 아무튼 여러분께 이런 그 라이브 방송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난민이 있고요. 그냥 어떤 표면적인 이해보다는 그들이 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이런 라이브 방송 메시지를 전하게 됐는데요. 결국 나눔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더 갖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주변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또 그리고 그 안에 난민이 있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네. 유엔 난민기구 UNHCR에 대한 관심도 더 크게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